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5일부터는 학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소아, 청소년 접종 안전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단체로 접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살에서 17살 청소년 대상자 가운데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은 절반 정도. 2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달 들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약 700명으로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체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학교별로 접종팀이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명 이상 접종을 희망한 전국 8,300여 개 학교 8만여 명입니다. 접종 당일에는 학교에 구급차가 배치되거나 즉시 출동 체계가 구축됩니다. 접종 전에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이 잘 파악을 해서 희망자라 하더라도 접종을 시행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자율 접종 원칙을 내세우던 정부가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결정한 데다 학교 방문 접종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청소년 대상 집단 접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청소년의 백신 접종 자체로는 이득이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중증 예방 효과도 있는 거고요. 또 안전하게 계속해서 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본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강제 접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특별 방역 대책의 계도 기간이 어젯밤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영화관과 공연장 등 16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인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석 달이 지난 18살 이상 성인을 위한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제를 살릴 유능한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전두환 씨의 경제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일정 내내 가는 곳마다 자신의 TK 뿌리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 대구 경북입니다. 지역 경제를 되살릴 유능한 후보임을 내세웠고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한 곳임을 의식한 듯 대선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이 아닌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하는 정치인 골라서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거든요. 농촌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도시에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소개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큰 자원이 될 것이고, 오늘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동상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만남이란 주제의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의 경제 성과를 인정한 그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층을 끌어안겠다는 목표로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외연 확장과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둔 조직으로 해석됐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서울 강북 지역의 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별동대 역할을 맡을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국민의힘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을 합류시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우리 선대위에서는 좀 담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분들로 우리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다 포함해가지고 윤 후보는 또 새시대 준비위 출범을 계기로 당의 체질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저희 그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새시대위는 대선 뒤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조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윤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변하고 협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시대 준비위를 이끄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의 정권 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톡톡히 한 역할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서울 광복 지역의 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당장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야 협상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또 손실 보상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일도 여야 모두 하겠다고는 하는데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속내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검 도입을 재차 내세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산 일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정 비리 의혹 다 한꺼번에 저는 특검에서 깔끔하게 해소하고 여야 간의 협의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꺼릴 게 없으니 당장 특검을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의 대장동 논란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진 미지수입니다. 막상 특검이 시작되면 불똥이 어떻게 튈지, 또 양쪽 모두 수사 과정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수사 범위와 기간, 추천권을 두고 산 넘어 산이어서 특검은 정치 공방의 소재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도 비슷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하신 거 우리가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야가 만나서 여기에 대한 그 협의를 할 것이고 야당에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민주당은 먼저 여야가 협의하자고,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맞섭니다. 민주당으로선 재정당국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국민의힘은 추경이 조기에 집행되면 대선의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81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76명이고 사망자는 하루 새 40명이 증가해 치명률 0.82%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현재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감당 안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3차 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악의 12월 토네이도로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확인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토네이도 발생 사흘째를 맞아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90여 명에 이른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에서만 8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난 메이필드 양초 공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e're going to be here to handle it,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for our employees.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for this community. 메이필드 북동쪽 마을인 도슨 스프링스에서는 실종자 리스트가 8페이지를 넘겼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현재 켄터키주의 몇몇 마을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최소 5만 6천 가구가 정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아마존 물류창고 붕괴 현장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하기 11분 전 경보가 울려 40여 명은 안전하게 탈출했지만 6명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en the warning came down, our dispatch folks reached out to all of our drivers and let them know that there was a tornado warning and that they immediately needed to shelter in place as well. 미 국립기상청은 공장 붕괴 당시 토네이도의 바람 속도는 시속 240km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재난관리청은 이 같은 기후 재앙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our new normal, and the effects that we're seeing from climate change are the crisis of our generatio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기후 변화가 이번 토네이도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환경보호국에 평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1925년 미주리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가 약 350km를 이동하며 695명을 숨지게 해 역대 최악으로 올라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20대 이모 씨. 신고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찾아가셨던 건가요? 유독국제 하실 수 없나요?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옆 건물 2층 빈집에 숨어 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의 전 여자친구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는데 이 씨 범행 당시에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전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한 혐의 등으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7일부터 전 여자친구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첫 경찰 조사 나흘 만에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흉기를 집에서부터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늘 오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국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광물의 탐사와 개발, 생산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주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민에 대해 모레부터 무격리 입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겨울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원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로 학교별 방학 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와 빈곤, 가정 해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18살 미만의 취약 또는 미취약 아동입니다. 18살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훈풍으로 양시장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름세로 출발했고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가 이어지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83포인트 상승한 3037.06에 코스닥은 2.89포인트 오른 1014.4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며 좋은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NFT 열풍에 상승했던 게임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위메이드가 6%대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독일 기업들이 주요 부품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서부 발칸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 등 독일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주요 부품 공급 기지인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제 시간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업계는 중국에 집중됐던 생산 거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등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서부 발칸 지역인 세르비아에서 부품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Der Anreiz ist, gibt es ein Angebot an Facharbeitern, gibt es eine gewisse Stabilität des Landes, ist die Infrastruktur relevant und ist das Land nah genug bei meinen Stammwerken. 유럽의 다른 나라 기업들도 서부 발칸 지역을 부품 생산 공장으로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철도 연결 문제 등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돼야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프랑스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여파 가운데 하나가 보드게임의 재발견입니다. 어린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보드게임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로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보드게임이 2010년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된 세븐 원더스입니다. 나만의 국가를 완성하는 게임인데 최대 7명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데다 다른 보드게임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e pense qu'à une époque, on n'était pas caché, mais on était moins visible. Et effectivement, avec le temps et avec les années, et très récemment, on voit de plus en plus de gens qui jouent de manière moins honteuse, ou en tout cas qui le disent aux gens. 보드게임 열풍에 오래전에 출시된 빈티지 시리즈는 온라인상에서 고가에 팔리기도 합니다. C'est l'édition alpha. Donc voilà, une carte comme ça, pour la petite histoire, c'est quand c'est sorti dans le jeu, ça valait 50 francs, grosso modo, ou peut-être 100 francs. Maintenant, c'est une carte qu'on vend 70 000 € sur notre site.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야외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놀이 문화를 찾으라는 욕구에 보드게임이 조용히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푸젠성 개방대학교의 원더 캠퍼스는 양로원과 노인대학이 합쳐진 시설입니다. 수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89살 공샤 씨는 2년 전부터 이곳에 거주하며 그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我觉得我到这里来以后，我的心情好了很多，就感觉自己能够提高了，有信心的跟得上社会，跟上时代了。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들의 교육열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오락과 휴식 중심이었던 기존의 노인대학 수업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맞춰 방송과 통신을 활용해 수업을 하는 개방대학들이 노인들을 위한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익히기, 올바른 약 복용법, 짧은 영상물 제작 등 노인들이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중심입니다. 为了这一批课程上线呢，我们是请了专门的这个名师，然后找了专门的制作公司。 은퇴 후 남는 시간을 때우기에 급급했던 노인들이 새로운 배움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 일본 최초 민간인 우주 여행자인 백만 장자 실업가 마에자와 유사쿠 씨 등 3명이 탑승했습니다. 本当にワクワクドキドキしておりまして、ついに夢が叶うっていう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발사된 우주선은 6시간 만에 지상 400km 지점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마에자와 씨는 이곳에서 12일 동안 머물면서 우주 생활을 체험합니다.
그는 지난 2004년에 창업한 조조타운이 일본 최대 의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성공하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 소프트뱅크의 조조타운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물러났는데 포브스 기준 자산은 2,220억 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우주여행 비용은 한 명당 수백억 원. 체류 기간 중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을 직접 해보이고 그 모습을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게 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장애인 이동권 요구가 본격화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습니다. 요구를 반영한 교통약자법이 시행이 됐지만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땅에 장애인이 이동하는 권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가 보편적 이동권을 요구한 지 20년. 여전히 장애인들은 집회 현장으로 가는 길에서조차 곳곳이 걸림돌입니다. 예, 개찰구를 들어올 때 철문이 있어서 제가 휠체어를 운전하면서 그 문을 열기가 매우 힘들고요. 또 지하철을 승차할 때 승강장과 지하철의 단차가 너무 넓어서 휠체어 바퀴가 자주 빠지는 게 출근길 전동차 운행을 막아서고 이동권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도 처음이 아닙니다. 시급한 현안은 교통약자법을 대폭 손질하는 일이라고 장애인들은 주장합니다. 전국 시내버스 가운데 장애인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교통약자법에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만 잡도록 했을 뿐이고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지자체 기준으로 경계를 넘으면 다른 콜택시를 불러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다 보니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으로서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라든지 아니면 모든 택시에 장애인이 탈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보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장애인 택시로 다른 지역도 자유롭게 오가고 저상버스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 20여 개 제출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무인 자율 주행차 경주 대회가 공식 행사로 열립니다. 이 대회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카이스트의 무인 자율 주행 경주차가 출전합니다. 이용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3대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리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 지난 10월 이곳에서 열린 세계 첫 무인 자율주행차 경주 대회에 카이스트도 참가했습니다. It's just 4 students working on this car. Yeah, I can't say how impressive that is. It's just amazing. 길이 4km의 첫 바퀴를 돌면서 트랙 환경에 적응한 카이스트 차량. 점점 속도를 냅니다. 시속 16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며 20바퀴를 달린 카이스트 차는 출전 9개 팀 중에 4위를 기록하며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자제품 박람회 경주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Not a car. We are taking this as a robot, actually. So basically, there's the main principle is the same in our perspective. 다음 달 대회는 차량 2대가 나란히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는 방식.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주행 안전성은 물론 상대 차량의 전략까지도 읽어내야 합니다. 경주 상황이 되면은 다른 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차가 어떻게 할 건지의 그 의도까지도 좀 파악을 해야지. 사비 5천만 원까지 보태서 10억 원대 경주차를 구입한 카이스트 팀. 시뮬레이션 주행에서 기록한 시속 200km대 속도를 트랙에서 구현하는 것이 최대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개는 냄새만으로 마약이나 폭발물은 물론 몸속의 질병까지 가려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진이 동물의 이런 후각 기능을 본떠서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전자코를 만들었는데요. 사람의 날숨만으로도 폐암을 진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종의 아미노산에 각기 반응하는 기능성 바이러스로 개발한 나노물질입니다.
나노물질로 코팅한 뒤 가로 세로 1mm 크기로 자르면 센서 1개가 되고 20개를 모으면 나노바이오 전자코가 만들어집니다. 냄새를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에 따라 각각의 센서들이 반응하며 특유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패턴을 분석해 냄새를 구분하는 원리입니다. 부산대 연구팀은 폐암 환자의 날숨에 특유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섞여 나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정상인과 폐암 환자 각각 31명을 대상으로 날숨을 전자코로 분석했더니 86% 이상 분류에 성공했습니다. 이 20개 각기 다른 센서 어레이들이 각기 다른 색을 표현할 때 그것들을 저희가 자체 패턴화 시켜가지고 정상인과 폐암 환자의 어떤 상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바이오 전자코는 폐암 진단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호흡 성분의 변화가 있는 다양한 질병 진단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이제 저희 센서가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더 빠른 진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노바이오 전자코는 휴대용 시제품으로 개발돼 내년에는 폐암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암 발병 진단뿐만 아니라 암 전이 진척 상황 구분에도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 남부 내륙 일부와 경상도 해안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안팎이나 뚝 떨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쳤고 서울도 영하 5.9도에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추위가 바로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중부지방, 목요일에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나면 주 후반에는 더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순간 돌풍, 초속 15에서 20m의 바람도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과 광주가 5도, 대구가 6도, 강릉이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